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만 5번째 설명회를 듣고 계셔가지고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면요. 질문 들어왔던 게 주관식 노동법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객관식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1차 공부 방법론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관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관식에서는요. 법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사장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라는 상황이 제시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노동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뭐냐? 이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이 현실의 문제를 법적 시각에서 상황을 인식해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하겠느냐? 사장님이 말하면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이러겠죠. 요즘 취업도 힘든데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맞아요. 근데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회사가 지시하는 거 안 따랐더니만 해고하더라. 그러면 친구는 공감을 해주겠죠. 그딴 회사 다니지 말라. 내가 좋은 일자리 알아봐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아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담이 왔다. 그러면 노무사들은요. 법조문을 뒤져보죠. 여기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과 관련되는 법조문을 떠올려라.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장훈 노무사님 말씀하셨죠. 23조 1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조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려진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법적 개념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교수님의 해석 내지는 적어도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내려진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법률 해석의 기초에서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문제의 답을 이제 제시하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다 또는 해석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지시다.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고 이 해고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까지 내려지면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아도 되고 부당 해고이니까 근기법 몇 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거죠. 노동위원회 가세요. 법원 가세요. 언제까지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게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웃순환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론 강의 때는요. 1에서 3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1에서 3까지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연기 1기 때는 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법이 있고 이 법에 대한 해석은 뭐다. 그리고 상황에 관한 이 법조문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 개념은 이미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교수님들의 기본서 그리고 판례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수험서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 1기 두 순환에 걸쳐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4번, 5번 요걸 우리가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요걸 언제 하느냐? GS 2기, 3기 이때는 이게 이미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연기에서 3기까지라고 하는 학원 순환을 충분히 소화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해결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질문으로 가보시면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노동법 단계별 공부 방법론을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각 순환별 하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각 순환별요. 해야 되는 미션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션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노동법 책을 한 4번 봐요. 4번 보는데 같은 거 4번 보니까 0순환에는 그냥 설렁설렁 1순환에는 조금 열심히 2순환에는 똑같은 책이니까 뭐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순환 연기 1기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법적인 이야기를 다 통달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2순환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가 있어요. 답안지 쓰는 연습이 이제 끝나고 나면 3순환 때는 뭘 하느냐?
이제 답안지 쓰는 방법 왔으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다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냐. 매 순환별 강의하는 그 강사의 목표를 충실히 따라오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부 내용 들어가 보시면 영순환을 인문기초 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이해를 잘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스스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혼자 책 읽는 게 법학서적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읽고 난 다음에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대통령님께서 사법시험 치셨던 대통령님께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나는 중요하다고 줄 거였는데 시험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독학했을 때 중요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연기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암기가 중요하다더라. 암기 빨리 해야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다독하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GS 1순환이라고 하는 기본 이론 강의 때는요.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 다음엔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 답안지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 단어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 나왔을 때 문장을 쓸 때 법학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문장 작성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 암기를 해주시면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뭘 외워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겠다. 이게 보이실 거예요. 조금 부담이 덜 수 있어요. 다음 가시면요. 답안 연습 때는요. 이제 암기까지 잘 하셨으니까요. 답안 중에 본문은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요.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때 근거가 안 나와요. 그 근거 작성하는 연습들을 쭉 하시는 겁니다. 주로 보면 이제 제일 좋은 문제,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GS 3순환, 최종 정리를 가시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요,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풍부한 유제를 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문제집 쌓아놓고 계속 문제 푼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풀고 가시면은 시험장 갔을 때 익숙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다 풀어봤는데 뭐가 두렵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순환으로 지나갈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효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효율은요. 적게 공부하고 최고로 효율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찍어서 A급 찍어가지고 10개만 외우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도박이죠. 효율이 아닙니다. 효율은요.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럼 이 수험에서 효과는 뭡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하시잖아요. 합격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순환별 목표를 다 소화하고 오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징징징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지? 내가 뭐 하려고? 그리고 나만 이런가? 이 생각을 늘 하시게 돼요. 하지만 제가 그런 수험생들을 10년 가까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겠다. 모든 것들은요, 판례나 근거들은요 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이제 제가 실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겪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이런 조문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체 체계와 세부 내용을 반복 정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책을 보다 보면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보이는데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고 이 문제가 다음에 어디랑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체계가 잡힌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주소 찾기가 쉬워지고 암기가 좀 더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암기력 지속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습 시험을 매 시간마다 칩니다. GS 영순환 때도 평일반에 하루 강의 듣고 나면 다음날 시험이에요. 또 하루 강의 듣고 나면 다음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습만 충실히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더라. 1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환 때도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고 오시면 또 시험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바로바로 체크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공개를 할 거예요, 점수를. 물론 실명 싫어하시면 닉네임 써도 돼요.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거고요.
네 번째,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더도 수험서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요약집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차 판례 노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수험서를 읽으시면은 책 내용이 빽빽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글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실력이 나올 때가 와요. 무슨 말이냐? 그냥 목차만 봤는데 안에 있는 내용이 떠오르는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차만 가지고 내용을 그냥 쭉 떠올리면서 반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제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섯 번째, 풍부한 문제풀이 연습. 요거는요. 제 그 삼순환 자료 요번에 썼던 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뭐 출력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집 한 권 이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언제나 열려있는 질문 상담이라고 돼 있죠. 지금 메일 그리고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제 개인 휴대폰에 카톡방을 열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업무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휴대폰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는 수험 전용으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수업할 때 이제 번호 공개하고 이 휴대폰은 이제 바로바로 그날마다 답장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제 자료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뭐 안 맞춘 강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용 보시면 1교시 문제 보십니다. 노동조합은 자격이 없는데 노동조합이 합의를 했다. 그런데 적용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제 시험 문제 GS3 순환의 유제 7번에서 제가 드렸던 자료예요. 내용 보시면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데 취업규칙이 비조합원, 노동조합은 아닌 사람이죠. 노동조합은 아닌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거의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더 풀 텍스트는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 두 번째입니다. 기본 연봉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과반수 유익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취업규칙. 해설해드리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른데 뭘 적용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 유제도 보시면은 노동조합의 동의받아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이게 취업규칙 얘기예요. 아래는 연봉계약, 계약서가 다르다. 취업규칙과 계약서 다른데 뭐 적용해야 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자료하고 문제가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다음 또 내용 가시면 이거는 1교시 2번 문제입니다.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했다. 그래서 각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드렸던 유제도 자 정년도가 있어요. 각하 판정한대요. 이거 정당하냐?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또 다음 2교시 문제. 2교시 1번도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지위가 인정되냐 물었어요. 제 유제도 보시면 설립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지부가. 그런데 노동조합이 아닌데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냐? 이렇게 냈었고요. 다음 또 넘어가시면 물음 2번. 단체박 해지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유제도 보시면 단체박은 당사자 일방이 해지할 수 없다. 해지에 대해서 또 냈었고요. 마지막 문제 2번입니다. 2교시 문제 2번. 임금협약 유효기간 중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은 정당한가? 이게 평화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GS 연기, GS 1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출제했었고 평화의무 위반한 쟁행이 평화의무 근거가 무엇인가? 쟁행이 정당하냐? 이렇게 해서 적어도 2번 이상은 연습하고 들어가셨을 거다.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마지막으로 좀 하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요. 수험생들이 고맙다고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물론 이번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시험 문제든 쉬운 시험 문제든 뭐든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풍부한 문제를 드리고 충분히 강의를 해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불안해하실 거 없이 그냥 강의만 충실히 따라오면은 그러면 효율적인 합격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 합격하고 싶죠? 제가 실무에서 제가 그렇게 못 나가는 노무사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거는요.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합격했을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좋아하시는 모습 이런 거 생각하면 이 강의는 진짜 제가 이 인생을 걸고 제대로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험생 부모님보다 합격을 간절히 원하는 강사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중에 함께 공부하시게 된다면 저하고 함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고 상담도 열심히 제공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